안녕하세요. 자녀와 부모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하브루타 박미정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저희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오빠 딸인데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또 결혼식을 이렇게 다 키운 자식 결혼식을 시키더라도 또 티격태격하진 않을지, 뭐 돈은 잘 벌지,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의 또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키울 때도 걱정, 다 커서도 걱정인데요. 또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다 컸을 때 잘 살게, 스스로 잘 살게 하려면 우리 부모들이 어릴 때, 자녀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아마 좀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대인 성인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경제 파워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인식이기도 하고 유대인 성인식은 우리 그 결혼식만큼이나 그들에게 아주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날로 예, 손꼽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유대인 성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대인 성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년의 날이라고 만 19세인가요? 그래서 꽃다발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는 그런 날이 있죠. 근데 어쩌면 그들만의 축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 성인식은 그 13세 우리나라 나이로 만 13세면 몇 학년 정도 될까요?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나요? 그 어리다고 보면 또 어린 나이일 수도 있고 한참 사춘기로 힘들어할 그런 시기죠. 그 시기에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갖습니다. 이 성인식은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독립을 의미하고요. 또 정신적인 독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독립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성인식 당일에 하루만 어떤 의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준비 과정이 거의 한 1년에 걸쳐서 준비가 된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떠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그렇게 길게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인식 당일에는 회중 앞에서 토라의 한 부분에 대해서 강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 성인식은 우리 그 결혼식처럼 오늘 이제 저희 그 조카 결혼식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죠. 이렇게 결혼식처럼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를 해주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기도 한 건데요. 보통 한 세 가지 정도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성경책,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기 때문에 토라를 받겠죠. 그리고 또 손목 시계, 그리고 축의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세 가지 선물의 의미는 우선 성경책은 이제부터는 그 부모의 중간 역할이 없이 신과 직접 독대해야 되는 그런 존재, 즉 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겠다라는 뜻으로 토라, 성경을 선물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시계는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의미로 손목시계를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축의금이 굉장히 약간 처음에 전 들을 때 좀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보통 일가 친척들이 유산을 물려준다라는 마음으로 좀 많은 금액을 또 이렇게 축의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집안마다 조금씩 많이 뭐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6천만 원에서 그 5천만 원 되는 돈을 부모들이 이렇게 받아서 그걸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통장에 넣어놓고 직접 그것을 뭐 투자도 하고 운용을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그냥 조언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큰 금액을 13살 아이에게 맡길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맡기면 이 아이도 당황하고 이 부모님들도 불안해서 맡기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 전에 유대인들은 경제 교육이 그만큼 철저하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선 교육을 비롯해서 뭐 째다까 뭐 이런 자선과 연결되죠.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뭐 그 용돈이라든지 또 그런 경제 교육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13살 나이에 직접 운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 나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철저하게 믿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 돈이 이 아이들이 13살에서 사회에 나가게 되는 대학을 졸업한다 하면 뭐 20대 초반이 될까요? 그때 어떤 거의 2배 정도로 불어나 있고 보통 그것이 또 사회에 나가는 어떤 종잣돈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창업을 하기에도 종잣돈이 필요하죠. 또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공부하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많이 받죠.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졸업하면서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이러한 어떤 시작이라고 한다면 유대인 아이들은 벌써 시작이 이 돈을 가지고 한 1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 벌써 시작 그 출발점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경제 파워 어마어마하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 자선 교육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성인식의 의미는 이때까지는 그 종교적인 삶이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매여 있었다고 한다면 이젠 하나님과 직접 계약 관계를 맺게 되므로 더 이상 부모에게 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또 부모로서는 또 이날이 1차적으로 이 자녀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그런 날이라서 굉장히 아주 홀가분하고 부모로서도 아주 기쁜 날이라고 합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이 만 13세인 나이에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이 성인식, 유대인 성인식은 유대인 청소년들을 보다 성숙하고 또 신중하게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유대인 성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은 유대인 성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유대인들의 이런 그 경제 파워, 이런 성인식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제가 하브루타를 하면서 접하고, 저희 선우도 좀 경제관념을 어려서부터 좀 심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금, 좀 돈에 관심이 많은 아이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절대 못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하브루타를 하면서 주식도 해볼 수 있게 했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두 번씩 아파트에서 장터가 열려요. 그러면 집에 쓰지 않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팔아서 또 필요한 물건을 사쓰게 또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담당은 저희 선우거든요. 그래서 버리고 나면 용돈을 5천 원씩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유튜브 저 박미정 TV 영상 편집 저희 직원이 저희 선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개 내지 3개 정도 편집을 하고 2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많이 올릴 때는 더 추가 돈을 받게 되는데 돈을 좀 많이 벌긴 하죠. 한 달이면 거의 8만 원 정도를 벌게 되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떡볶이도 사 먹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기도 하지만 할머니들 저희 양가 할머니가 또 계시잖아요. 친할머니, 외할머니. 그래서 5천 원씩 용돈도 드리기로 되어 있고요. 째다가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 조카 결혼식이니까 우리 선우에게는 누나거든요. 누나 결혼식에도 10,000원의 축의금을 냈답니다. 그래서 경제관념은 돈을 버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교육까지 그리고 자선의 개념, 째다가의 개념이 반드시 같이 들어갈 때 더 의미가 있고요. 하브루타는 정말 그 이론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그들의 좋은 유대인의 문화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대인 성인식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누어 봤고요. 오늘도 하브루타 박미정 TV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